질병의 형태로 오든 어떤 개인적인 비극의 형태로 오든 머지않아 인생이 우리에게 약간의 곡선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에이미 모린의 책을 통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작가는 23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3년 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이어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심리치료사였던 작가는 아픔의 시기를 통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들의 사고 습관은 어떤지 연구했죠. 오늘은 그중 9가지를 소개할게요.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 즉 상황이 어려워질 때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스스로를 동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신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자기 연민을 감사로 대체합니다. 미국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 말라 루냐는 뉴욕 마라톤을 2시간 내에 완주했을 뿐 아니라 교육학 석사학위도 있고 책도 썼습니다. 그녀는 장님이 되어가는 동안 이 모든 것을 성취했어요. 루냐는 9살 때 눈에 영향을 주는 퇴행성 질환인 스타가르드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력이 급속히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루냐는 달리기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1992년과 1996년 패럴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며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했죠. 그녀가 성공하는 비결은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장애로 보는 것을 항상 거부해왔어요. 대신 그녀는 그것을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 있게 해준 기회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병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병이 그녀에게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1956년) 앤디 워홀은 그의 그림들 중 하나를 뉴욕 현대미술관에 기증했는데요. 박물관은 젊은 화가의 작품에는 아무런 잠재력이 없다고 보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돈나는 1000만 장 이상 팔릴 앨범을 녹음하기 직전에 주요 음반사로부터 거절 편지를 받았어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거절의 순간을 직면했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그들의 경력을 싹쓸이할 수도 있었던 순간들에 직면해 왔다고 해요. 마돈나와 워홀과 같이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거부하는 셈입니다. 나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에 결정적인데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들리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힘을 되찾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원한을 품는다면 분노와 원망의 감정은 내가 화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능력을 제한할 테죠. 하지만 남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미국의 그렉 마티스 판사는 10대 때 여러 번 체포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집행유예로 감옥에서 풀려난 후 맥도날드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턴 미시간 대학에 합격해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로서의 경력 때문에 그는 변호사로 일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한 과거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마티스는 언제나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디트로이트 시를 위해 봉사할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와 그의 아내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죠. 몇 년 후 그의 반대자들이 그의 범죄 과거를 끄집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트로이트의 사람들에 의해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마티스의 성공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즉 삶의 변화를 수용한다는 증거예요. 중요한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교통 체증에 걸린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실 텐데요. 앞차를 욕하며 입에 거품을 내기도 하고 스스로 짜증을 참지 못하기도 하죠.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보기 힘들어요.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초조해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행복 지수에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분노나 슬픔과 같은 나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길 두려워하죠. 남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미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정신력을 기르고 싶다면 타인의 감정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준비를 하는 것은 실제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인생에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 멀리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때로 완전한 좌절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은 리스크 자체의 성질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는데요. 위험 요소가 명확해지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신력을 기르고 싶다면 나를 제재하는 위험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마도 그것들은 내가 항상 상상했던 것만큼 위험하거나 두려운 대상이 아닐 거예요. 아는 사람이 성공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만약 좋지 않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질투는 아주 흔하죠. 성공에 대한 원망과 시기심은 인간의 일반적인 특성이지만 건강한 접근법은 아니에요. 더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을 극복하고 대신 그들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협업이죠. 초콜라티어 밀턴 허쉬의 경우를 볼게요. 그의 직원 중 한 명이었던 리스는 허쉬의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같은 도시에 경쟁사 사탕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허쉬는 화를 내거나 붕괴하는 대신 놀랍게도 리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리스는 자신만의 특별한 사탕인 땅콩버터 컵을 만들었고 허쉬의 공장은 그의 실험을 위해 밀크 초콜릿을 제공했는데요. 두 사람은 평생 협업을 이어갔고 이들이 세상을 떠난 뒤 두 회사는 합병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즐기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쟁적인 파트너들은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성공은 종종 오랜 실패의 길을 지나야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더 큰 것으로 가는 발판으로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거죠. 10년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어 보였던 사람들보다 주어진 기술을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여전히 실패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는 자기 공감과 실패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2012년의 연구 실험에서는 시험에 낙제된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치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초기 실패를 더 자유로운 시각으로 보고 자존감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학생들은 2차 시험을 위해 25% 더 공부했고 처음 실패했을 때 낙담했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패와 실수에 대해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TV, 스마트폰을 켜거나 산만함을 찾아 외부 활동을 모색하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하루 종일 소음에 둘러싸여 있는 것에 익숙한데요. 게다가 내면의 생각과 걱정을 잊기 위해
하루 종일 이러한 소음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이것은 현명한 습관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혼자 시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조용한 시간이 영감과 성찰의 큰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삶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듣고 해결해야 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죠. 멘탈이 강한 이들의 또 다른 비밀 무기는 명상이에요. 명상의 효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명상이 인지 및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명상은 또한 호흡곤란, 종양, 불면증, 만성통증, 심장질환과 같은 신체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육체에 미치는 명상의 힘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든다면 네덜란드인 빔 호프를 보세요. 아이스맨으로 알려진 호프는 극한의 추위에 견디기 위해 명상을 통해 몸을 단련했죠. 그는 정기적으로 얼음에서 1시간 이상 목욕하며 에베레스트 산을 반바지만 입고 올라간답니다. 소개해드린 것들 중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